그 뒤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체크하는 리스크들 있잖아. 체크리스트들을 좀 잘 보도록 해. 알겠죠? 자, 문단 몇 개 문단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문단이 좀 길어요. 하나, 둘, 문단 번호 써보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하나로 묶을게요. 여기를. 나누지 않을게요. 이 뒤에 걸 묶어버릴게요. 그냥 일곱 나누고, 뒤에 있는 거 8개.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음. 47페이지. 오늘 비문학집 이거 한 개밖에 못 나가더라고. 시간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서 좀 이제 선생님이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2개는 못 나가고 오늘 1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웬만하면 2개 정도까지 나가도록 하고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구기가 첫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와? 화제라든지 논제가 나오는 거야. 화제나 논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단에 안 나오면 몇 번째 문단에? 두 번째 문단에 나올 거야, 대부분은. 자, 한번 읽어볼게. 손해보험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자 측에서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 뭐죠 이거? 손해배상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그렇지, 손해배상의 개념이지. 개념이 나오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는 거야. 아, 손해보험의 개념이구나 라고. 첫 번째 문단에 개념이 나오면 얘가 중심 화제다? 중심 화제다? 아니야, 전제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를 뭔가를 얘기할 텐데 그걸 알려면 일단 얘네가 손해보험이 뭔지를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개념이 나오면 얘는 그냥 전제.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손해보험은 오늘날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 있다. 별다른 내용은 없어. 여기 이게 끝이야. 손해보험의 개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손해보험의 개념을 설명해줬어. 그럼 여기서는 손해보험에서 뭐에 대해서 말할까? 궁금하죠? 자,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자를 피보험자, 동그라미죠? 얘도 개념이니까 피보험자의 개념이에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닌 자를 뭐라? 보험자라고 한다고 했죠. 보험자. 우리 보험자가 쉽게 말하면 누구니?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람이니까. 보험? 회사가 되겠지? 이렇게.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손해보험 피보험자는요,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너무 어렵지? 그지?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 어렵잖아. 이렇게 어려우면 설명을 해줘요. 이때 보험의 목적이란 개념이잖아요.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의 대상을 말한다. 손해보험 계약은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손해의 전제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하고 이를 뭐라고 한다?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라고 나와있죠. 피보험 이익 동그라미죠. 이렇게. 자, 여기서는 진짜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지? 아니. 보험 이익과 보험의 목적이라는 말을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는 문장.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이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어. 이걸 설명하고 싶은데 이 문장 안에 피보험자 있으니까 피보험자 설명해 주고요. 보험의 목적 설명해 준 거고요. 피보험 이익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문장 어디가 되겠어? 이렇게. 피보험자의 조건이죠.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이에요. 보험의 목적이 아니라 보험사고 대상이죠. 보험사고의 대상에 경제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걸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야. 알겠죠? 이게 이제 손해보험 피보험자의 목적인 거야. 이렇게. 자, 다음 문장 가볼게. 근데 이렇게만 봐도 글이 좀 어려워 보이잖아. 개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개념들을 낱개적으로 물어보는 게 많으니까 이 개념들은 이렇게 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글이 개념이 조금 많은 것 뿐이야. 자, 예를 들어 가볼까? 시가 100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면 100원을 잃어요.
이렇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다라고 해서 피보험이익이다 다시 한번 설명해줬지.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하면 보험계약이 도박처럼 될 수도 있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범죄의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개념 설명해 줬고요. 그런 이유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거야. 얘는 중심 문장이 되겠니 안 되겠니? 예문은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즉 피보험자는요.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돼요. 손해보험에서는. 근데 피보험 이익은 이래요. 근데 그 다음 문장. 이익은 좀 더 쉬워지겠죠.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뒤에 몇 가지가 나오겠지. 몇 가지가 나오든 그걸 묶어줄 수 있는 밑줄은 뭐가 되겠어? 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우선 일단 하나가 먼저 나왔어. 우선 1 읽어볼게요. 우선 1을 밑줄을 긁지 말지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선 다음으로 이게 이 한 문단 안에 다 있잖아. 그러면 얘만 밑줄 긋고 번호만 매겨주면 돼. 근데 우선은 여기 있고 다음 건 또 여기 있고 그 다음 건 다음 문장에 있으면 얘도 밑줄을 그어줘야 되겠지. 자 가볼게. 피보험이익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대요. 우선 객관적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 정신적, 도덕적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예컨대 소중히 간직한 자신의 일기장을 5억 원의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법한 이익이 있어야 하며 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확정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원칙 첫 번째 뭐라고요? 객관적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거겠지. 그럼 또 그게 어떤 이익이어야 해? 적법한 이익이어야 하며 이거 되겠죠. 그럼 얘는 몇 번째가 되겠니? 두 번째가 되는 거야. 그 이익이 적법해야 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몇 번째 거? 이렇게 세 번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목은 보험이익으로 인정되는 몇 가지 요건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가볼게. 글을 읽을 때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지만 글의 내용을 읽는 게 아니야. 어떤 글이 어떤 구조와 어떤 짜임으로 되었는지 읽는 거야. 첫 번째 문단에서는 손해보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줬지. 그 여기에 등장하는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어.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야. 그게 좀 더 이해가 안 될까봐 피보험 이익에 대한 예를 들어줬지. 그러면서 저는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들었죠? 이렇게 되면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기억할 수 있어요. 위치적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붙는 거예요. 자, 다음 가볼까요? 다섯 번째 문단. 손해보험은 실손 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지. 근데 구이야. 또 여기서 모르는 말이 있지. 뭘 모르겠어? 그치. 실손 보상 원칙이 뭔지 모르지. 그러면 그건 또 반드시 뒤에 또 뭐가 나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실손 보상 원칙이란 동그라미.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치가 빠르니까 우리 딱 보면 알겠죠? 그러면 중심 문장 그러면 어디가 되겠니? 혜연은 어디가 되겠어? 첫 번째가 되는 거야.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을 기본으로 삼는데요. 근데 실손보상 원칙이랑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손해보험을 통해 피보험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이득금지 원칙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득금지 원칙이라고 한다. 실손보상 원칙은 손해보험 계약에 도박화를 막고 보험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이래요.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실손보상 원칙은 뭐냐?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됐죠? 네, 이거에 대한 설명 나왔죠? 근데 또 뒤에 뭐가 나오냐? 예문이 나오겠죠. 자, 여섯 번째 문단 가볼게요. 그 다음, 보험 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객관적 금전적으로 평가액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의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 보상 책임의 법률상의 최고 한도액이다. 뭐의 개념? 혜연이 뭐의 개념? 다시 뭐의 개념? 다영이 그래 보험가액. 보험가액은 이렇게 개념은 그냥 본능적으로 동그라미 쳐야 돼. 야 이게 보험가액이야. 보험가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이득금지의 원칙과 관련해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생겼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와 달리 했으니까 이와 달리 세모 이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보험계약에서 실제 약정한 최고 한도액은 뭐라고 한다? 보험 금액이라 한다.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는 보험가액에 대한 개념, 보험금액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보험금액은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보험기간 중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실제로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게 뭐에 대한 개념? 보험금에 대한 개념이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항상 보험금액만큼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금액은 보험금의 최고 한도라는 의미만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보험가액이 뭐고 보험금액이 뭐고 보험금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다는 거야. 자, 얘는 밑줄 긁고 없어요. 특별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초과보험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개념들이 많아지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볼까요? 보험가액은 뭐예요? 보험가액은 한번 읽어볼까요? 보험가액은 보상법률의 최고 한도액이에요. 즉 건물의 시가랑 똑같아요. 보험금으로 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에요. 이게 시가예요. 시가. 건물의 시가. 그럼 보험금액은 뭐냐? 내가 계약하는 거죠. 여기 불나면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게 보험금액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치? 하지만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불러요. 이 건물이 시가 10억짜리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 100억에다 화재보험을 들었어. 될 수 있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10억짜리가 화재가 났다고 해서 100억을 받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보험금액이 100억이 될 수 없대. 만약에 그렇게 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무슨 보험이라고 한다? 초과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엄들의 나오죠. 자, 여기 예문이 나와 있어요. 시가 100원 상당의 건물을, 시가가 100원 상당의 건물을 보험금액 200원으로 하여 가입하는 화재보험이 그 예이다라고 했죠. 뭐의 예니? 초과보험의 예인 거야.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므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건물이 100% 손실을 입었다면 100만 원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그치? 보험가액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만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엔 초과보험이 아니었으나 보험가액이 감소한 것처럼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채 초과보험 계약을 한 경우를 뭐라고 한다? 단순 초과보험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단순 초과보험이야. 얘는 의도하지 않았대. 내가 그 건물이 10억짜리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보험 금액을 10억짜리로 들었어. 근데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건물이 60억이 됐어. 근데 보험 금액은 얼마야? 아니 6억이 됐어. 10억이지. 그럼 얘는 초과보험이 된 거잖아. 이런 것들을 단순 초과보험이라고 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예외적으로 보험사는 보험 금액을 감액하는 거야. 원래 10억이었는데 건물이 6억이니까 6억으로 감액하자. 감액을.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보험료를 감액하는 거야. 야, 건물이 이제 10억이 아니라 6억이니까 6억에 맞게 내가 보험료를 다시 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초과보험을 체결할 경우는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이라고 하여 그 계약을 전부 뭐 한다? 무효로 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단순한 초과보험하고 뭘로 나누는 거니?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하고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한 김에 마저 갈게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한 명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보험금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중복보험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구야. 구이가 갖고 있는 건물이 100억짜리야. 그지? 부럽다. 자,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 내가 보험을 듣겠지? 보험 금액은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되니, 그러면? 내가 불났을 때 받을 금액이 얼마를 넘어가면 안 돼? 저 100억을 넘어가면 안 되지? 내 보험사가 4개가 있는 거야. 여기다 60억, 저기다 70억, 여기다 60억, 여기다 70억을 내가 넣었어. 그치? 그럼 이거 무슨 보험이니? 중복보험인 거야. 합치면 얼마가 되니 다? 100억이 훌쩍 넘어가잖아. 이게 중복보험인 거야. 봐라. 한 명의 피보험자가 내가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여러 보험자가 체결을 했어. 4명과. 그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복보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내가 10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10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얘한테 50억 들고 얘한테 50억 들었어. 얘는 초과보험이야? 중복보험이 아니지. 근데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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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은 200억이 돼버리잖아. 얘를 넘어가지. 얘는 무슨 보험이라고 한다? 중복보험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실은 중복보험 딱 하면 끝이야.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이때 각각의 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서로 같아야 하고 보험기간도 공통이어야 한다. 중복보험은 초과보험과 유사하게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을 의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죠. 두 개로 구분하지. 구분하는 건 무조건 밑줄인 거야. 뒤에 뭐가? 두 개가 따로 나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고 있는 거야. 하나는 단순 중복보험이 되겠고 하나는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이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밑줄이라는 건 두 개로 나눠지면 그 두 개를 묶어주는 게 무조건 밑줄이야. 그래서 항목화가 중요한 거니까. 자,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은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단순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가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지만 그 보상액은 각각의 보험 금액으로 제한된다. 이 말이 어려워. 예를 들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한 중복보험의 경우에 보험 금액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해놓은 거야. 근데 그게 좀 말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은 거야. 보험 가액이 100원인 건물에 대하여 각기 되는 세 보험자와 보험 금액을 각각 100원, 60원, 45원을 할 때, 그치? 중복보험이지? 근데 얘가 사기에 의한 게 아니라 단순 중복보험일 경우야. 화재보험을 계약을 한 경우, 각 보험자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 당시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 금액이 얼마니? 100원이지? 얘는 60원이고 얘는 40원이지? 이 한도 내에서만 연대 책임을 지는 거야. 어? 그래서 만약 100% 손실을 입으면 얼마를 돈을 물어줘야 되니? 건물 가격이 100원이니까 100원어치 물어줘야 되지. 근데 얘는 100원, 60원, 40이니까 피보험자가 100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각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얘는 100, 106, 4지. 이걸 100으로 나누면 50, 30, 20이지. 그러니까 얘가 50%. 100원에 대해서 50%, 30%, 20%를 내는 거야. 그래서 각각 50원, 30원, 20원으로 해서 100원을 만들어주는 거야. 자, 이거. 만약에요, 글이라는 문제라는 건 그래, 얘들아. 우리의 목적은, 다영아, 우리의 당장 목적은 3월에 있는 모의고사에서 100점을 맞는 거야. 이거야? 100점을 맞는 게 목적이야, 혜연아? 100점보다는 내 능력과 푸는 게 목적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이 좀 어려우면 똑같이 읽었는데 누구는 이해가 되고 누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 구야. 그지? 그러면 풀 수 있는 사람은 푸는 거고 풀지 못하는 사람은 못 푸는 거야. 근데 여기를 내가 무조건 풀어야 된다 생각하고 막 이해하더만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다 보면 시간만 자꾸 흘러가. 그냥 구조만 잘 기억해도 이 문제가 어려우면 이 문제 한 개 틀리고 나머지 문제 다 맞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정리 한번 할게요. 글이 내용이 길어서 정리 안 하면 안 돼. 자, 첫 번째. 손해보험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죠?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보험자, 보험의 목적, 보험이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대요.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이 뭔지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한 개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피보험 이익의 요건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 손해보험은 이제 실손 보상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실손 보상 원칙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득금제 원칙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과 보험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준 거야. 그리고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 걸 초과보험이라고 불러요. 초과보험은 사기에 의한 것과 뭐와 뭐로 나눠져? 단순 초과보험과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으로 나누게 되는 거고. 이런 초과보험과 더불어서 중복보험도 있는 거야. 똑같은 보험에 여러 개의 보험회사 든 거. 그래서 중복보험도 역시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과 단순한 중복보험이 있는데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은 전부 무효. 하지만 단순한 중복보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급합니다. 이렇게 알면 되지. 이걸 또 다시 이해하려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야. 이렇게까지만. 자, 그럼 문제 풀 수 있겠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자. 자, 다음은 윗글은 읽은 후 메모한 내용이다.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자. 글을 선택한 이유, 광고를 접하면서 손해보험에 관심이 생겨서예요. 글을 통해 알게 된 내용, 이걸 알게 됐어요. 그지? 즉,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다시 선생님 천천히 모든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선택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잘 읽는 게 중요해. 이 글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인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쉽게 말하면 얘가 본문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하나 고르는 거야.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요 뒤에다가 문단번호를 쓰게 합니다. 연습할 때는. 자, 1번 가볼게. 손해보험 계약이 초과보험인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본문에 초과보험이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넘어가야죠, 빨리. 초과보험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우리 문단번호 다 썼잖아. 초과보험 아마 동그라미도 쳐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몇 번째 문단이죠? 혜연이 몇 번째 문단이에요? 초과보험. 아, 너 문단번호 안 썼지? 7번째 문단이지. 7번째 문단에 초과보험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얘는 맞아. 얘는 여기다. 7번째 문단에 있구나, 라는 거야. 자, 손해보험 계약에서 실손보상의 원칙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나와 있죠. 자, 실손보상의 원칙 나와 있나요? 몇 번째 문단에? 5번째 문단. 실손보상 원칙이 어떤 역할을 해요? 부당이득을 금지하게 하는 거 역할을 하겠지? 이렇게 5번째 문단. 그러니까 봐라. 지금 봐봐, 선생님 봐봐. 처음에 내가 너네한테 그냥 이 문제 풀어라라고 말했다면 그냥 대부분은 그냥 보자마자 맞네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근데 번호를 쓰라고 하니까 결국 니네 자꾸 뭐하니? 넘겨다 보지. 그래, 번호를 쓰니까 넘겨다 봐야 될 거 아니야. 넘겨다 보는 게 모든 문제 풀 때 어떻게 보면 기본이야. 그러니까 얘는 기억에 의존해서 풀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 그런 내용 있었던 것 같아. 기억에 의존하면 실수가 있어. 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면 실수가 확 줄어들어. 그러니까 반드시 웬만하면 눈으로 뭐 해본다? 눈으로 확인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자, 여기 가볼게.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자, 피보험자랑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몇 번째 문단이죠? 보험자와 피보험자. 동그라미 쳐져 있죠? 몇 번째 문단? 2번째 문단이야. 다음. 손해보험 계약이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도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까? 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 본문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손해보험 계약이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 거야. 그래, 흐름상 이 내용이 들어갈 때가 있니 없니? 없지. 그 중심 문장만 읽어봐도 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 문단이 쓸 수가 없어요. 얘는 없어요.
손해보험 계약에서 정신적, 도덕적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있지? 여기서 키워드는 뭐가 되겠니? 피보험 이익이지. 근데 본문에는 피보험 이익의 조건이 나와있지? 자, 몇 번째 문단이요? 피보험 이익이 되려는 조건. 몇 번째 문단? 몇 번째? 이거 혜연이 찾지 않고 누가 불러주면 쓸 생각만 하고 있어. 빨리 피보험 이익 조건 여기 나와 있잖아. 몇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이렇게 나와 있죠.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는 이유. 왜? 재산상으로 단순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답이 4번이야.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사실적 사고라고 해요. 사실적 사고,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보는 이런 사실적 사고의 문제들은 될 수 있으면 다 뭘로 확인해야 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돼, 눈으로. 그래야지 정확하게 답을 골라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 풀리는 거 보면 뭐 어떤 걸 아냐면, 위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찾아서 풀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글을 읽는데 내용보다는 제목, 자꾸 구조화시켜서 글을 읽고 어떤 문단에 있는지 자꾸 넘어가 보게. 넘어가 볼 수 있거든, 우리는. 왜? 그래, 구조화 시켜놨으니까. 다음에 대한 설명.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됐지? 자, 피보험 이익은 몇 번째 문단과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피보험 이익에 대한 개념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니? 대답 안 하네, 진짜. 연호 몇 번째 문단에 있냐, 피보험 이익?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지. 그래, 그러면 얘는 두 번째 문단부터 네 번째 문단에 있는 거야. 그럼 거기만 보면 되는 문제이거든. 그냥 찾으니까 풀 수 있잖아.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자,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피보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피보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찾아야지, 본문에서. 맞습니까?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되면 부당이득 금지가 금지 원칙에 위배되니까 그래요. 몇 번째 문단이죠? 니네가 한번 해봐라,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답도 한번 해보면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이잖아. 각각 몇 번째 문단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 넘겨가면서 해봐. 답 나왔어요? 정은아, 답 나왔어? 얘기하기 싫어? 이거 찾는 것도 자꾸 연습이야. 자꾸 찾아보면 나중에 금방 찾아져. 생각하면 틀려. 눈으로 봐야 돼, 직접. 이것도 실제로 문제 풀 때 학생들이 오답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냥 대충 보고 이런 내용 본 거 같아. 이렇게 돼서 틀려, 자꾸. 다영아, 몇 번이냐, 다음? 아직 안 봤어? 그래서 시간 천천히 줄게. 한번 해봐. 그래. 천천히 줄게. 해봐.
어떡하냐, 이것들 봐라. 어? 그래, 이게 함정일 수도 있었구나. 아, 답에다가 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맞다고. 틀린 거에다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건성으로 보는 거야, 건성으로. 애매하지 않아. 명확하게 나와 있어. 다 건성으로 보는 거야. 다 동그라미 쳤어, 답에다가. 안 되지. 야, 몇 번하고 몇 번이 애매한데. 몇 번, 어디가 애매해? 뭐가? 내가 얘기해준다니까, 이제 해줄게. 시간이 없어. 4번하고 2번하고 헷갈린다고? 답이 2번인 것 같아요. 둘 다 아니에요. 명확하게 틀린 게 따로 있거든요. 혜연이 몇 번? 야, 동그라미, 선생님을 못 믿는 거야? 선생님이 동그라미 쳤는데, 여기다? 다음 몇 번? 5번. 5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니네 문단번호 다 썼어요. 그러면서 대충 확인했어요. 야, 5번 봐라.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확정돼 있어야만 피보험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번 가볼게요. 조건이죠? 조건이 필요한다. 봐. 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 때까지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 언제까지 확정되면 돼? 보험사고 발생할 전까지만 확정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야, 5번 누가 봐도 5번 아니니 이거? 물론 니네 말대로 이렇게 세모 있을 수는 있어. 이렇게 어려워 볼 수는 있어. 사실 니네 어디까지만 봤는 줄 알아? 그 앞에 건아가 나와 있지? 건아. 어디서 건아? 여기까지만 돼. 여기. 오케이. 이게 함정인 거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답이 그거 근거가. 2번 가볼까? 2번 뭐라고 나와 있지? 2번.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의 이익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이것도 맞지. 본문에 뭐라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잖아.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이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지. 얘가 없으면 피보험자가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 또 4번 뭐? 4번. 아, 그치, 이거 너무 맞다. 경제사익이라 피보험 이익. 이렇게 보면, 피보험 이익은 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나와 있고, 그지? 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여기서도 경제적인 가치를 가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두 번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요. 근데 이게 연습이야. 이제 이것도 이거 왜 연습이냐고 말하면 평가원 시험에서는 이제 함정을 판단 말이야. 수능에서 그렇고 평가원 시험에 함정을 파는데 그 함정을 파는 것도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혜연이가 이제 올해 수능 출제위원으로 발탁이 됐어. 수능 출제위원으로 발탁됩니다. 라고 말했죠. 짐 싸서 3개월간 호텔에 감금입니다. 휴대폰도 다 뺏어요. 그럼 딱 들어가. 휴대폰도 다 뺏고 딱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여기서 인터넷 검색만 돼. 문제랑 이런 거 찾아야 되니까 그동안 기출문제 다 이렇게 프린트 뽑아놓고 문제 내세요 그래. 근데 혜연이가 올해 처음으로 수능 출제위원이 됐어. 문제를 내야 돼. 그냥 막 내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딱 봐. 아, 문제가 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을 써. 그리고 문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오답을 만들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오답 만들었나 볼까? 아, 요렇게 해서 함정을 파는구나. 요렇게 해서 문제 내면 애들이 어려워하겠구나. 오케이, 그럼 나도 이렇게. 그래서 함정을 파는 것도 기존에 있던 기출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파. 그래서 정해져 있는 함정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야. 얘네들도 그런 거야. 끝까지 가야지. 자, 좋습니다. 다음 거. 2번 문제 풀었고요. 다음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 A는 아마 여기 돼 있어요. 바로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과 보험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가볼까요? 보험금이 뭐예요? 받는 거죠.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렇죠?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도 없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 잘 모르면 거기 A 부분 한 번 더 읽어봐도 돼요. 문제 풀 때.
자, 보험금은 뭐죠? 보험 피보험자가 받는 금액이에요. 보험 가액은 뭐냐? 법률상의 최고 금액이라고 나왔어요.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최고 금액이에요. 보험 금액은 뭐니? 계약한 금액이죠. 내가 실제 받는 금액은요, 보험 가액도 넘을 수 없고 보험 금액도 초과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보험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라고 나와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보험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지. 보험 금액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아, 찾아봐. 아, 있어? 아, 그랬어요. 보험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가액은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 가액은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얘도 맞아요? 맞다고 했으니까. 좋아. 보험 가액은 보험금의 액수가 이득금지 원칙이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맞아요? 찾아보세요. 보험 가액도 동그라미 쳐져 있으니까. 세모? 다행히 요거 맞아? 아니면 일단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맞아? 오케이. 보험 가액은 객관적인 금전적 가치 평가에 의해 보험 금액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정해진다. 맞아요? 하나씩 볼게요. 보험 가액은 객관적인 금전적 가치 평가에 맞습니까? 맞대요. 그럼 보험 금액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맞아요?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 금액을 약정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 항상 보험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얘도 맞죠? 답 없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니네가 날 속인 거야? 자, 다시 가. 자, 1번은 맞아요. 자, 보험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가보자. 보험 금액 변동되는지. 자, 여기가 어딨냐? 보험 금액은 당사자가 약정해서 일정을 정한 보험 기간 중에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변동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보험 가액은요? 고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 등에 변동될 수 있는데 라고 나와 있죠. 변동될 수 있죠. 보험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보험 기간 중 보험 가액이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틀렸죠. 보험 기간 중 뭐 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보험 금액도 바뀔 수 있고, 그치? 보험금도 바뀔 수 있고, 보험료도 바뀔 수 있죠. 답이 2번이죠. 보험 기간 중에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이 없어. 이게 보험 가액인데 찾기도 되게 편하잖아. 이게 보험 가액. 보험 가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네. 다음 몇 번? 2번이야.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가 참 그래. 내가 볼 때는 눈에 잘 안 보이던 것들인데 막상 문제 풀어보면 답이 다 본문에 그대로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선생님이 생각하지 마. 내가 생각이 개입이 되는 순간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 손으로 이렇게 짚어보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좋아.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가보자. 다음 문제 가보자. 자, 보기는 윗글과 관련된 상황이다. 4번, 5번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가볼게요. 갑은 2년 전 시가 1,000만 원의 건물 X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험 가액은 얼마죠? 내가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최고 금액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X에 대하여 보험사 A와 보험 금액을 600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했대요. 누구하고? A에다가 600만 원짜리를 가입했대요. 그치? 보험 금액이죠. 나 같은 건물에 대해서 보험사 B와는 얼마를 가입했어? 400만 원을 가입했대요. 이렇게 되는 거야. 400만 원 가입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초과보험이에요? 초과보험도 아니고 중복보험도 아니죠? 이렇게. 그런데 그 뒤 X의 시세가 하락해 현재 평가액이 얼마야? 1,000만 원에서 얼마가 된 거니? 800만 원이 됐지. 그럼 얘는 무슨 보험이 돼버리니? 중복보험이 돼버리지. 근데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이야? 단순 중복보험이지. 그럼 어떻게 받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 얼마를 넘어갈 수 없으면 어디 있는지만 기억해봐.
갑이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 금액과 보험료는 모두 가입 당시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런 상황인 거예요. 자, 요런 상황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A 600만원, B 400만원이야. 가와 나는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고 보험자는 서로 다른 손해보험이겠고 맞습니까? 예, 맞아요. 보험사고와 목적은 같아요. 근데 보험자는 달라요. 보험회사는 A도 있고 B도 있으니까 맞네요. 가와 나의 보험 금액의 합계가 얼마냐면 1000만원이죠. 가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보험 가액과 일치하지 않는 거 맞지? 1000만원 지금은 이제 보험 가액이 떨어져가지고 보험 계약 후 건물 시세가 하락했지? 800만원으로 가나 중 어느 것도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지 않겠군. 맞지?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이 아니니까.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가나의 피보험자인 갑은 A와 B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사고가 발생해야지만 받을 수 있게 이게 보험의 목적이니까. 그죠? 얘도 맞네요. 갑이 가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가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B에만 나의 보험자는 보험 가액의 변동을 근거로 보험금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보험 가액을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가를 안 했다니까. 그지? 없어요. 왜냐하면 B가 400만원이잖아. 보험 가액이 1000만원에서 얼마가 돼? 800만원이 됐지. 근데 얘가 없대. 감액을 청구한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얘가 보험 금액이 얘를 넘어갔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다음 몇 번? 5번이고요. 자, 요거 오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건물 X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럼 50% 손실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얼마의 손해가 발생한 거지? 원래는 1000만원인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니? 800으로 됐지. 그러니까 50%가 얼마가 된 거야? 400만원. 50%니까 800만원짜리 건물에 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이에 갑은 보험사 A와 B의 보험금을 청구했지. 그치? A는 보험계약에서 실제 약정한 얼마지? A 보험사가 약정한 금액이 얼마였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지. 그런데 다른 보험사와 연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A는 각 보험사의 보험금을 비율에 따라 갑에게 지급해야 되잖아. 6대 4지. 그럼 800만원에 6이면 얼마니? 800만원에 미안 400만원이구나. 400만원에 60% 얼마니? 240이네? 240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단 연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B는 40%치 4416이니까 얼마? 16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지. 이렇게. 이거 몇 번이죠? 몇 번이냐? 600에 240에 160이니까 3번이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렇지? 여기 내용을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앞에 이 내용을 아까 비율도 나와 있고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단순한 중복보험이었잖아. 이걸 통해서 풀 수 있었다고 본 거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어려웠지? 조금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그거야. 자, 선생님 지금 봐. 딱 비문학 지문 읽었는데 이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안 나는 게 맞고. 그리고 오늘 니네가 실수한 것들을 보면 자꾸 찾아서 끝까지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대충 찾고 나서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게 돼. 생각하게 되면 오답이 되니까 오답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내용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제목 중심으로 자꾸 구조화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 연습을 당분간은 좀 지속적으로 할 거고 클리닉 시간에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할게. 알겠지? 오늘 하는 사람들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좀만씩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3시에 뭐 할까요? 3시에 문법 할게요. 쉬세요.